안녕하세요. 세계 음식 문화 여행의 우영민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카 식생활 문화에서 중남 아메리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 아메리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럽의 오랜 지배를 받아서 그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인디오 원주민이나 아프리카 노예 들의 흑인 그리고 유럽계의 아시아계의 이민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인종 구성을 보인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다양한 기후하고 그다음에 대자연 속에서 자란 자연의 맛과 향이 나는 풍부한 식재료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대자연의 맛을 담은 인디오 원주민의 음식 문화와 유럽 음식이 혼합된 음식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디오라고 하는 거는 에스파니아인의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메리칸의 인디언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에스파냐식으로 인디오라고 부르고 앵글로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어식으로는 인디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인디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디오도 인제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를 가장 먼저 볼 텐데,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인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인제 중남 아메리카에서 인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브라질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 요런 형태로 인제 지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을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칠레와의 국경을 접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볼리비아, 북동쪽으로는 우루과이, 그다음에 브라질, 파라과이라고 인제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아르헨티나는 아열대, 온대, 건조, 한랭 이 기후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동부로 같은 경우는 아열대성 기후, 온난한 인제 사바나 기후를 인제 갖고 있고요. 남북으로 인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 지역에는 굉장히 건조한 산악 기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내륙부로 펼쳐진 이제 파파라는 온대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중 고르게 비가 내리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한가운데 흐르는 라플라타 강이라는 그 하류에 펼쳐지는 광활한 초원지대는 이 팜파는 기후와 강우량이 좋아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방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기후성 때문에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소의 품종 개량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하고 맛이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밀이나 옥수수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 스페인어로 인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나 카톨릭교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제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 이상의 국민들이 로마 카톨릭 신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95%가 유럽계 백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스페인하고 이태리, 남부 유럽계가 인제 한 반 정도를 더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오 원주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악 지역 쪽에 인디오 원주민들이 인제 거기서 자리 잡고 산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스페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인제 발견하고 거기서 인제 지배를 하면서 쪼끔 인제 그 원주민을 좀 쫓아내고 원주민 수가 그때 인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인제 있어요. 그래서 어 거 아르헨티나 지역적으로 남아메리카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국민성이나 풍습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유럽 쪽하고 인제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쪼끔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라틴계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쾌활하고,
그리고 생활 자체를 굉장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라틴 특유의 열정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문화나 이런 것들을 또 성향 선호를 많이 하고 이거를 또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문화는 식민시대의 스페인 문화를 가지고 와서 거기 인제 프랑스, 이태리의 문화의 영향까지도 받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제 지역 축제나 그리고 다양한 민족성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따진다고 보면 이 아열대성 기후, 사바나 기후, 건조한 산악 기후, 그다음에 한랭한 기후 뭐 이런 기후들로 인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의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음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주식이 인제 쇠고기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2배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고급 요리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돼지고기를 좀 높게 취급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햄이나 이런 것들도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양도업이나 이런 것들도 발달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인제 돼지 같은 경우는 방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방목을 해요. 그래서 양고기는 가격이 좀 비교적으로 싸기 때문에 많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수산 자원이 풍부하기도 해서 생선 요리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그닥 질기진 않아요. 수산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육류, 고기를 좀 많이 즐겨 먹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 주로 이탈리아 계통의 음식 정도의 인제 스파게티나 마카로니, 라비올리 이런 것들을 인제 주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의 거의 전 국민의 40% 정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태리 음식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그 영향성으로 이제 뭐 스파게티나 마카로니나 라비올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먹는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쪼끔 점심과 저녁에는 인제 적포도주를 곁들인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게 인제 아르헨티나의 식사 일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 인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엔트라다라고 하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쇠고기로 인제 요리는 인제 먹고 그다음에 엔살라다라는 채소 샐러드 그리고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이나 플랑, 과일을 먹는 그래서 좀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이는데 거의 주식이 인제 고기라는 거 고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음식은 인제 아사도라는 게 있어요. 대중적으로 인제 구이 요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숯불 구이를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가운데 인제 부분을 파내은 다음에 각종 야채하고 소스를 넣은 양념을 집어넣고 숯불 위에다가 인제 바비큐처럼 구워 먹는 음식이라고 인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가장 인제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 그다음에 인제 푸체로 아사도하고 함께 먹는 곁들여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팜파에서 즐겨 먹는 수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인제 고기 덩어리를 넣어서 국물을 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마늘, 양파, 파슬리, 호박, 당근이나 각종 채소를 익혀서 먹는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요. 쌀이나 국수를 넣어서 먹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잘 익은 채소는 고기 국물에 맛이 배어서 담백하고 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익힌 고기와 야채를 따로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볶아서 양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때 뭐 과일을 섞어서 요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엠파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만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 껍질에다가 인제 음 양파, 닭고기,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넣고 오븐에다 구워 먹는 음식이고요. 모양은 뭐 반달 모양, 육각 모양 지역마다 쪼끔씩은 다양하게 다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엠파나다를 이제 많이 먹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만들어 먹는 뭐 예전 전통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겉질 겉에는 기름이 없어서 아주 되게 바삭거리고 고소한 맛을 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돌세르데체라는 후식이에요. 그래서
그 달콤한 우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에 설탕을 넣고 오랫동안 가열해서 캐러멜 상태로 만든, 그래서 이게 색깔 자체는 약간 갈색을 띠는데 먹게 되면은 굉장히 달달한 그런 후식 중에 하나라고 인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인제 달걀이나 계피, 바닐라를 넣어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크림 형태로 보통 빵에다가 인제 뭐 잼 대신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뭐 바나나, 과일 이럴 때 같이 이제 먹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돌쇠는 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뭐 사탕이나 맛이 단 과자라는 뜻으로 인제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 레체라는 뜻은 인제 우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 우유 이런 형태로 인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하면은 굉장히 대표적인 차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차 마테차. 전통차 중에 하나죠, 마테차. 그래서 한창 다이어트 붐이 일고 막 이럴 때 마테차를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붉은색 계열의 이제 마테차라는 그 음료가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전통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이제 남부에서 먹는 원래 전통차였는데, 이것들이 인제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먹게 된 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르바라는 약초 잎을 잘게 썰어서 말린 다음에 마테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설탕을 섞어서 빨대로 인제 마시는, 그게 인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빨대 끝에 약초를 걸러낼 수 있도록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인제 만들어 내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마시면서 특히 여름날에 인제 청량 음료 대신에 많이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이 음료 자체는 인제 차를 마실 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자는 우정의 의미로도 같이 돌려가면서도 마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테차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전통차로 인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포도주, 세계 최대의 포도주 소비국이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이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포도주 생산국으로 이제 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쇠고기를.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냥 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양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음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격식을 차린 정식에서는 엔트라다가 나오는 생선 요리에 인제 화이트 와인, 백포도주를 곁들이고 주 요리 인제 쇠고기에는 적포도주를 곁들이는 거.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다 인제 알려진 룰이죠.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굉장히 많이 인제 재배하기도 한다라는 거. 네, 인제 대규모 포도 재배를 하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얘네를 손으로 딴다는 거. 예, 기계로 안 하고 전부 다 손작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르헨티나에서도 많이들 이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나라 인제 브라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그 남아메리카 중에서는 굉장히 땅이 넓은, 첫 번째로 넓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인디오 문화를 전부 다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인디오 땅이었던 브라질을 포르투갈인들이 발견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제 대규모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거기 인제 노예로 쓰면서부터 이 자체의 문화성 자체가 혼합된 문화로 인제 이루어졌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통 사용하는 언어는 포르투갈어로 많이 사용하고 국교는 로마 카톨릭교 인제 국교로 인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도 자체를 보시게 되면 약간 역삼각형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현대적인 모습을 굉장히 띠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아마존 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직도 그곳에는 원주민이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생활과 그다음에 미지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브라질은 인제 땅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지역에서는 열대 밀림 지역으로 습지이기도 하고 늪도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낮에는 뭐 덥기도 하고 밤에는 서늘한 대륙성 기후도 이제 나타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인제 해산물이나 그 기후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특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축 국가로는 세계 3 대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의 인제 발달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브라질의 경제권은 유럽인들이 인제 잡고 있어요. 유럽인들, 백인들이 잡고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흑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생각하면 아프리카 하면 다 흑인으로 많이 인제 생각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대중적인, 근데 그 안에서의 인제 지배적인 권력은 유럽의 백인들이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브라질의 음식 문화는 인디오 원주민, 그다음에 흑인, 유럽인들의 음식 문화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음식 문화가 인제 혼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디오. 그래서 음식 문화 주로 브라질의 오지인 북부와 북동부에서 발달됐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어 포르투갈인이 그 발견을 했을 때 인디오의 뭐 마니오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열대과일, 감자, 아마존강에서 잡히는 생선을 즐겨 먹었고, 그다음에 허브를 많이 사용하면서 당밀로 단맛을 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디오는 요렇게 인제 그 음식 문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흑인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브라질로 인제 이주된 흑인이 음식에 소금과 마늘을 많이 사용하면서부터 이들이 인제 왜 이 소금을 먹느냐. 땀으로 인제 일을 하면서 땀으로 인제 배출이 되는 염분을 보충해 주려고. 그리고 마늘은 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열병을 막아 준다라고 인제 생각을 해서 소금과 마늘을 좀 많이 먹었던 그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직접 가져온 야자수나 이런 것들로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인제 튀기는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럽인들의 음식 문화가 인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각 지역에 인제 정착한 유럽인들의 음식 문화는 이제 브라질 남부에서 가장 많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쪼끔 더 인제 미지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남부가 문명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안 거주 지역에서는 스파게티, 그다음에 독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버터나 치즈 이런 유가공품들이 많이 음식에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브라질 남부에서는 대구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대구 음식은 포르투갈의 전통 음식으로 포르투갈의 많은 상파울로나 그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거기서 가면 인제 많이 맛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유럽인에 의해서 그 브라질 남쪽으로 음식 자체가 인제 정착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민족들이 모여서 인제 만들어낸 음식 문화가 브라질 음식 문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부 요렇게 해서 크게 4 가지로 인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독특한 식재료를 좀 살펴보시면 브라질에서는 마니오카, 덴데요 뭐 이런 특이한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니오카라고 하는 건 인디오들의 주식으로 사용된 그 약간의 브라질의 여왕이라고 해서 감자하고 비슷한, 여기서 인제 녹말이나 이런 가루를 내 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거나 뭐 볶아서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덴데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자수 열매에서 짜낸 기름, 튀겨 먹으려고 흑인들이 인제 만들어낸 아프리카 브라질로 인제 이주해 오면서 가지고 온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투쿠피라고 하는 생마니오카즙에서 하루 정도 인제 끓여서 인제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또 인디오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야자나무 심, 떡갈의 모양의 흰색으로 죽순과 비슷하게 씹는 맛이 있고 샐러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카차케아라는 인제 브라질인들이 즐겨 먹는 술, 네, 그래서 바베큐나 뭐 마리네이드나 고추 절일 때 인제 사용하는
그리고 코코넛 밀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코코넛 야자수 열매인 코코넛에서 짜낸 예 그런 인제 음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는 라임. 레몬과 비슷한데 약간 초록색 껍질 되어 있는 거.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도 인제 먹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쌀국수 집에 가면은 라임이나 이런 데 주는 데 있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거의 레몬을 사용하지 않고 라임을 사용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음식 특징을 보시게 되면 북부 지역,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디오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말린 새우나 이런 것들, 양파, 토마토 이런 것들을 끓여서 먹는 게 주 요리이기도 하고,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 지역으로서 뭐 소를 많이 키우고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중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한 이제 사바나 기후로 인제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와 넓은 목축지에서 키우는 소와 돼지, 그리고 작물로는 마니옥과 쌀, 옥수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가 있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음식 페이조다가 유래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 이민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한 이후로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된 게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음식 중에 페이조다라는 이 음식, 검은콩 스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 약간 팥죽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예. 그래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을 먹다 남긴 뭐 돼지 꼬리, 족발, 기 뭐 이런 거 허드레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제 콩과 함께 끓여 먹는, 그래서 칼로리가 높고 소화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토요일 점심식사로 즐겨 먹는다. 왜냐면 노동을 하니까 금방 배가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쪼끔 더 해 가지고 많이 먹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쌀밥이나 마니오카 가루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추라스코라고 하는 브라질식 숯불구이예요.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생일 이때 인제 반드시 등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톰하게 인제 썬 고기를 1 미터 정도의 긴 쇠꼬칭에다가 끼워서 알갱이가 굵은 돌소금을 뿌려가면서 숯불에 굽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간이 서서히 배어들면서 숯불 향도 나고 기름기가 빠져서 굉장히 담백한 맛을 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인제 토마토 소스나 양파 소스를 얹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현재는 지금 뭐 파인애플이나 양파, 호박 이런 채소하고 소세지, 쇠고기, 닭고기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라스코로 많이 먹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음식점에 가면 그 추라스코를 들고 가서 직접 해서 그 손님들이 먹고 싶은 원하는 이런 부위나 이런 것들을 인제 잘라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식당마다 전문 추라스코 식당에는 그 초록색과 붉은색을 띠는 원기둥이 인제 이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라스코를 먹고 싶으면 초록색을 위로 하고, 먹고 싶지 않으면 붉은색을 위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추라스코를 주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브라질 레스토랑 가시게 되면은 칩이 있어요, 칩. 그래서 칩을 이렇게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겠어요? 아니면 난 음식을 여기까지만 먹겠어요?' 하고서는 그 칩의 색깔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 놓고서는 하면 그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서빙을 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서빙을 멈추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인제 브라질의 약간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바타바라고 하는 그 요리가 하나 있는데 스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땅콩, 그다음에 양파, 마늘, 생강, 코코넛 그 과즙을 넣어서 식빵과 함께 갈아 넣어서 노란색 반죽을 만든 다음에 반죽을 덴데유 기름 있죠? 거기에 넣고 끓이다가 닭고기 국물을 넣어서 다시 걸쭉하게 끓여낸, 그게 인제 바타바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독특한 요리들이 식민지 시대 농장주 부엌에서부터 인제 나오기 시작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음 아라카제라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아라카제라고 하는 건 케이크 일종인데 이거는 이제 양파하고 같이 갈아서 소금, 후추 간을 해서 묽은 반죽한 다음에 덴데유라는 기름을 두른 팬에다가 타원형으로 구워서 인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카가라는 또 음식이 있는데 노란색 스프예요. 그래서 마니오카 가루를 인제 끓여 가지고 말린 새우하고 고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 스프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엠파다하고 호박파이.
브라질식 파이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익혀서 토마토나 야자수, 열매, 양파, 파슬리 이런 것들을 넣고 찐 그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브라질에서 인제 술 브라질 사람들도 인제 민속주인 그 카차카라하고 포도주를 이제 즐겨 마시기도 합니다. 카차카라고 하는 거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민속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인제 사탕수수를 발효시킨 그래서 럼주하고 약간 비슷한 증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로 유명해요. 보드카처럼 굉장히 투명한 게 특징이고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면서 약간 색깔이 인제 누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질이 떨어지는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뭐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칵테일로도 인제 많이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브라질 사람들도 물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실 정도로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즐겨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부에서는 인제 생산되는 포도주가 질이 굉장히 좋아요. 뭐 지형적인 토양적인 그런 것들도 좋고 거기는 또 좀 더 이런 그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형태나 이런 것들도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백포도주나 로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틴트라고 하는 적포도주 그리고 블랑코라고 하는 포도주가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음료. 그 브라질의 음료라고 하면은 인제 그 구아라나라고 하는 생과일 주스 그다음에 스코라고 하는 거를 즐겨 마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아라나는 카페인 함량이 많아서 각성 효과를 준다 인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인제 나와 있는 핫식스 같은 원래 이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루를 땡겨 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을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땡겨 쓰는 그런 느낌으로 마시는 거라서 많이 마시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브라질에 또 유명한 게 커피예요. 커피라고 하는 거 그 커피 벨트, 커피 존 커피를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 벨트, 커피 존. 여기에 인제 껴있는 게 브라질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인제 커피 열매는 녹색에서 황금색, 붉은색으로 커피 체리가 인제 변하게 되죠. 익으면서 처음엔 녹색이었다. 색깔이 좀 있다가 나중에 빨간색에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커피라고 해서 인제 브라질에서도 인제 나와요. 그래서 그 가장 고급 품종으로 나오는 게 아라비카. 부드럽고 향이 풍부하고 이제 딱 마셨을 때 신맛과 이런 거 진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중저급 품종으로 굉장히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부스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커피 믹스에 들어가 있는 그 커피 그게 인제 로부스타 종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리베리카 종이라고 있어요. 리베리카 종은 굉장히 좀 크고 희귀성이 있는 커피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세 3 대의 커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커피는 총 그 브라질에서 세계 총 생산량의 한 50% 정도까지 인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커피에 대한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생산국이기도 하고 수출국이기도 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커피 주로 그 브라질 커피는 에스프레소나 뭐 베이스 브랜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한다.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브라질까지 인제 만나 봤고요. 어 이제 브라질에서 우리 어떤 그 브라질은 세계의 나라로 이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